2013년 1회 1번 다음 중 진정강이란 완전 탈산한 강이죠. 킬드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탈산한 킬드강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처음 주어진 특정한 모양의 것을 인정하거나 소성명한 것이 가열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예요? 그 소성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형상기억이죠. 형상기억 효과. 자, 3번 FEC 평행 상태도에서 감마 고용체하고 델타 고용체하고 액체가 감마 고용체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전 포정이 되겠네요. 포정 반응이 이렇게 되죠. 뭐 고용체하고 용액이 다른 고용체로 바뀌는 거. 여기에 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써 있다 해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예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 FEC 평행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요거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가 알파가 아니고 여기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강대금에 접착하여 바이메탈 베어링으로 사는 거. 바이메탈은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두 개를 붙여서 그러면 가열을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구리, 납계, 베어링용 합금은 베어링용 합금이니까 켈멧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한쪽에는 강을 붙이고 한쪽에는 방을 붙이고 한쪽에는 켈멧을 붙이면은 가열을 하면 켈멧 같은 것이 잘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열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동합금 중에서 가장 큰 강도, 그 다음은 가장 큰 강도 하면 베릴륨이죠. 베릴륨. 항상 베릴륨이 그래서 베릴륨은 석출경화, 시효경화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라우탈의 합금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은, 라우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이죠. 그래서 주조용 합금입니다. 그래서 시효경화성이 있는 합금입니다. 시효경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좀 커요. 구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소를 첨가해서 주조성을 개선한 건 맞다. 그 다음에 주조 균열이 크므로 아닙니다. 주조 균열이 거의 적질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금속의 성질 중 전성은 퍼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럼 퍼지는 거니까 얇은 박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냉각시 ACM선이라는 ACM선이라는 얘기는 평형 상태도가 있을 때. 한번 이걸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평형 상태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만 그려보겠습니다. 나머지 쪽은 그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A3 벤테점 910도고 여기가 A1 723도죠. A1. 그래서 이쪽을 AC3선이라고 합니다. 요선. 요 위에 선을 제가 다시 요선은 AC3 왜 안 써질까요? C3. 그 다음에 ACM선은 요선은 ACM선이라고 그래요. 요선은 ACM선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CM선이니까는 2번이 되겠네요. 감마 고용체에서 시멘타이트가 여기가 감마고 여기가 감마 플러스 FE3C니까요. FE3C니까 FE3C가 먼저 석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오스트나이틱의 스테인레스 강의 대표적인 188. 그러면 18%가 크롬이고 8%가 니켈이죠. 이겁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하고 헷갈리면은 이거는 그래서 크롬이 18, 니켈이 8%. 그 다음에 10번. 금냉 또는 상온 가공 후 시효를 단단하게 하는 방법을 읽어보고 이제 시효경화죠. 시효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 실용화되고 있는 주철의 탄소 함유량으로, 주철이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 정도 3.2, 3.8 정도. 그 다음에 12번. 열팽창 계수가 아주 작아, 줄자, 표준자, 재료에 적합한 거. 그러면, 인바, 초인바, 엘린바, 그런 거죠. 불변강이니까.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그
그 다음에 30번 80% 구리 15% 아연 합금으로서 연하고 내식성이 좋으므로 건축용 소켓, 뭐 체결구 등에 사용하는 거죠. 구리가 15, 아연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뭐 레드 브라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드 브라스. 네. 뭐 실루민은 알루미늄 실리콘, 그다음에 문지 메탈들이 이제 육사황동이고요. 틴 브라스는 이제 여기 이제 주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틴 브라스는 주석 황동. 그다음에 14번 탄소광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망간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 망간이 들어가면 고온에서 결정잎 성장을 억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잎이 미세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맞고요. 그 다음에 주추성을 좋게 하고 황의 해를 감소시킨다. 맞죠? MNS로 황을 제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강은 담금질 효과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경화를 크게 한다. 맞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연신율은 그다지 감소시키지 않으나 강도, 경도, 인성을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이거 증가시키는 거죠. 틀렸죠. 증가. 그 다음에 15번 특수강에서 함유량이 증가하면 작용성을 주는 원소로 가장 좋은 거. 그러면 작용성 효과가 가장 큰 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크롬, 이제 뭐 크롬, 텅스텐, 뭐 바나듐 같은 겁니다. 이게 작용성 효과가 크롬,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그림에 나타난 치수 보조의 기호 설명이 옳은 것은, 자, SR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SR이라는 얘기는 뭐죠? SR은 구의 반지름이죠. 구의 반지름. S가 9, R이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17번 연삭의 가공 방법 중 센터리스 연삭. 센터리스가 하니까는 GCL이거든요. GCL. 센터 해갖고서요. 센터리스 GCL입니다. 그 다음에 18. 강종 SNCM8에서 각각 영문 각각 옳게 표시된, 여기서 SNCM 하면 S는 강을 말하는 거고, N은 요 NCM은 요건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니켈, N이 니켈, 그 다음에 C가 크롬, 니켈, 여기 니켈이고, 니켈 왜 안 써질까요? 니켈. 그래서 얘 다시 이렇게 N은 니켈, 그 다음에 C는 크롬, 그 다음에 M은 모리브덴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리브덴. 그러면 니켈, 크롬, 모리브덴 요거죠. S 니켈, SNCM 강. 그 다음에 19번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도시하는 거고요. 자, 한 부분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국부투상도만 있으면 되겠죠. 국부투상도로. 그 다음에 20번 물체의 강면과 바라보는 위치에서 시선을 평행하게 연결하며 실제 면과 같은 크기의 투상도를 보는 물체 사이에 설치해놓은 투상면을 얻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체를 바라보는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투상법이 되겠죠. 물체를 바라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거. 정투상법. 그 다음에 21번 15mm 드릴 구멍의 지시선을 도면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것이 1번이 맞네요. 2번은 요거처럼 해야 돼요. 얘도 여기다 해야 되고, 이거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것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의 지시선은 구멍의 중심의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투상도에서 화살표를 정면으로 했을 때 평면도는, 자,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면 보이는 면은 요런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면도 보이고 요 면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선 어떻게 그릴까요? 자, 요렇게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전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그 다음에 23번 미터 가는 나사로서 호칭 지름이 20, 피치가 1인 나사의 표시로 옳은 것은, 자, 미터 가는 나사니까요. M으로 표현하는 거죠. M으로. 그러면 이제 호칭 지름이 20이니까는 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치가 이러니까 이제 곱하기로 표시해야 됩니다. 곱하기. 그러면 2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24번 도면의 종류를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그 중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닌 것은 자, 승인도, 부품도는 내용에 따라서 한 거네요. 이거는 내용,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나머지가 목적이 맞네요. 그 다음에 25번 다음 중 최대 잼세, 최대 잼세라는 얘기는 가장 큰 억지 끼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잼세하면 축의 허용 치수에서 구멍에 최소를 빼야 되는 거죠. 축의 최대 허용 치수에서 요게 4번이 맞는 것 같은데 4번이. 그래서 축이 가장 클 때 하고 축이 가장 클 때 근데 구멍이 가장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최고로 안 들어가겠죠.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최대 잼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최대 잼세와 최대 틈새, 최소 틈새, 최대 잼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물체의 실제 길이가 실제 길이 치수가 500mm다. 척도로 1대5로 그러는데 1대5면 축척이죠. 축척이면 작게 그리는 거죠. 그려지는 길이는. 그러면 5대1로 줄여야 되니까 이거를 5로 나누니까 실제 그려지는 길이는 100이 되겠죠. 실제 그려지는 100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하나 더. 치수 기입은 얼마로 할까요? 치수 기입은 그대로 적는 겁니다. 치수 기입은 그냥 500으로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는 100mm로 줄여서 그리는데 치수 기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치수 기입은 항상 원래 치수 그대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지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 서울서 부산까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지도에서 서울 부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 부산은 뭐 거리를 뭐 예를 들어 뭐 300km 그렇게 뭐 또는 뭐 400km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원래 그대로 적는 겁니다. 치수 숫자는. 근데 단지 길이만 좀 뭐 작게 그리든지 크게 그리든지 하는 거다. 그 다음에 27번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와 선의 모양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용도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자, 가상선은 굵은 실선, 가상선은 2점 세선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은 파선이로 하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피치선은 가는 1점 세선이에요. 중심선은 가는 1점 세선 맞습니다. 4번. 그 다음에 28번 실리콘이 0.71% 용선 70톤과 그 다음에 고철을 전로에 장입하여 칠해나면 몇 킬로의 SiO2가 발생하는 거죠. Si가 5하고 반응을 하겠죠. 5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단 7연 종류 시 용광 중 Si는 0.01%가 남아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71에서 0.01%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빼야겠지. 0.01을 빼니까는 0.7%만 제거되는 거죠. 0.7%가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것이 5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전 그걸 넣으면 되죠. 0.7%니까 100분의 7.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 용선량에다가 SI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용선량이 80톤이니까 8만.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요거 비율이죠. 요걸 넣으면 560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SiO2로 갈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원자 비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Si가 지금 560이죠. 근데 Si가 산소하고 반응합니다. Si는 원자량이 28이고 산소는 O2는 32. 그다음에 SiO2는 이걸 두 개를 다 더해야 되니까 60이 되겠죠. 원자량이. 그러면 28이 60이 됩니다. 근데 이때 560이죠. 여기가 560일 때 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8대 60은 560대 X 이렇게 해서 X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 전기로 산화기 반응으로 제거된 거예요. 산화기에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로 좀 탄소나 크롬 같은 거죠. 실리콘, 뭐, 인, 뭐, 망간 그런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30번. 전로의 반응 속도 결정 요인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산소 사용량, 뭐, 산소 분출압, 렌스 노즐의 직경, 출광 시 알루미늄의 첨가량, 이거는 출광할 때니까는 반응 속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그 다음에 31번.
전기루이 밑부분에 용탕이 고여 있는 부분, 용탕이 있는 부분, 요거 보고 이제 뭐 노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노상. 노의 윗부분이 아닙니다. 노상이라고 해서. 상자가 한자로 이게 바닥상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32번 전기루이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용광이 온도 조절이 쉽다. 맞고요. 사용 원료의 제약이 적다. 맞고요. 합금철을 모두 직접 용광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뭐 맞고요. 그 다음에 노안의 분위기는 환원 쪽 아닙니다. 산화 분위기도 가능하고 환원 분위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환원 쪽만 아니에요.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전로에서 주원료 장입 시 용선보다 고철을 먼저 장입하는 거. 그러면 전로 집어넣을 때 원료를 집어넣을 때요. 고철을 먼저 집어넣거든요. 고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용선을 붓습니다. 만약 이 반대로 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샘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용광이 있는 상태에서 고철을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고철 중에 있는 고철이 들어가면서 고철 중에 있는 수분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분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폭발 방지. 그 다음에 34번 산소 렌스를 통하여 산화칼슘을 노안에 장입합니다. 여기 전로 작업할 때 위에서 전로 작업할 때 위에서 렌스로 산소를 불어넣죠. 이때 여기다가 산화칼슘을 같이 불어넣는 걸 보고 LDAC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LD 전로인데 요 산화칼슘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AC법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산화광 Fe2O3 또 FbO, WO3를 환원해서 금속을 얻고자 할 때 환원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런 것 등을 다 요 산소를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하고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이제는 환원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C 맞고요. C는 O하고 반응하죠. 그 다음에 H 수소도 O하고 반응하죠. 일산화탄소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O를 버리거나 아니면 O를 하나 더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질소는 반응을 안 하죠. 거의. 그래서 질소는 산소하고 반응을 잘 안 한다. 36번 산성전로 제광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까 제광 산성전로 하면은 전로 로체가 요 내화물이 산성을 쓰는 겁니다. 내화물을. 자, 그래서 1번 원료를 용선으로 사용한다. 어차피 원료는 용선입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전로니까요. 그 다음에 규산질 내화물을 사용한다. 규산질이 산성 물질이거든요. 얘가 산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중에 인의 제거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산성이면은 염기도가 낮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염기도가 낮거든요. 염기도가 낮기 때문에 염기도가 낮으면은 탈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7번 고주파 유도로에 사용하는 염기성 내화물 중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염기성이니까 MgO 또는 뭐 MgO 플러스 CR2O3 그런 거겠죠. 또는 뭐 CaO 그런 거. 여기 있는 CAF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형석이거든요. 얘는 내화물로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형석은 녹노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슬래그 유동성 향상용이죠. 슬래그 유동성 향상용. 그 다음에 38번 관계 중에 발생하는 비금속 개제물의 생성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비금속 개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 질소의 혼입 때문. 그 다음에 질소가 혼입된다고 해서 비금속 개제물이 나오나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용광이 공기에 의해서 산화. 맞습니다. 산화되문으로 해서 SO2가 생겨서 비금속 개제물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반응에 의한 반응 생성물 때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물이 용식기계적 혼입, 내화물도 역시 이런 혼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이 아니겠네. 그럼 1번 공기 중에 질소 혼입 때문. 질소는 그냥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공이나 기포로 남는 거죠. 그냥 기체로 남는 거기 때문에 비금속 계제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9번. 용선의 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탈황제 중 고체의 것으로 강력한 탈황제를 사용한다. 고체 형태는 CaC2가 강력한 겁니다. 이거 CaC2. 또는 뭐 CaO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뭐 CaF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체 탈황제, 뭐 액체 탈황제 이렇게 있습니다. 40번. 제강제부에 사용되는 합금 처리 구비해야 할 조건이 틀린 것은? 자, 합금 처리니까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철에 비해서 클 것. 뭐 맞지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하고 반응하죠. 그 다음에 용광 중에 있어서 확산 속도가 작을 것. 커야 되죠. 커야 되죠. 그래야 다른 거하고 반응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슬로핑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슬로핑은 출현 중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선 배합률이 낮은 경우, 아니죠. 높을 때죠. 용선 배합률이 높을 때.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용선 배합률이 높을 때입니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2번. 그림은 DH는 흡인탈가스죠. 이때 여기 가로가 무엇인가? 저 용광이 여기서 배기공으로 압력을 빼내면 이쪽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이제 진공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공조. 이게 진공조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것은 합금 첨가 장치입니다. 43번. 제강조업에서 소량의 첨가로 염기도의 저하 없이 슬래그의 용융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형석이겠죠. 슬래그의 유동성 하면 형성 무조건. 그 다음에 재해일 중 강도율을 구하는 거야. 강도율은 근로손실 일수 중에서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다음에 1000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손실 일수를 총 근로실수로 나눠주고 이거겠네요. 이거 내야 되겠네. 그 다음에 49번. 상주법으로 관계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상주법은 주형 틀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위에서 그냥. 그래서 내화물에 의한 계제물이 적다. 이것도 뭐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형 정비 작업이 간단하다. 간단하죠. 그냥 그 다음에 관계 표면이 우수하다. 아니죠. 관계 표면이 그냥 이렇게 붙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데서 막 튀면서 관계 표면이 쭈글쭈글한 면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완전 탈산한 강이다. 그러면 주형 상본에 앞탕틀을 설치해 이곳에 파이프를 집중 생성시켜 분기압변하는 이 부분을 잘라내는 관계는 완전 탈산한 거니까 킬드 강이겠죠. 그 다음에 롤러 에이프론. 롤러 에이프론은 연속 주조할 때 주형, 여기 주형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편이 이렇게 쫙 빠져나갈 때, 이때 초기에 이것이 이렇게 안쪽은 액체 상태가 있고 바깥쪽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 상태에서 정합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철정합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조금만 그런 걸 보고 롤러 에이프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계가 부푸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48번. 단조나 열간 강화한 재료의 바닥면에 은회색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면 100점인 거죠. 이게 100점이죠. 100점. 그러면 100점은 수소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요 100점 부에는 또 헤어크랙이 나타나는 거죠. 헤어크랙이. 그 다음에 49번. 몰드 프럭스의 주요 기능이 설명한 거는 틀린 것은, 아까 여기 주조에서 여기서 요 위에다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몰드 프럭스. 그러면 주형대 용광의 보온작용 맞죠? 위에 덮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형과 주편 간의 윤활작용 맞습니다. 여기 있는 몰드 프럭스가 여기 있는 용광하고 요 주형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잘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부상한 계제물의 용해 흡수작용 맞고요. 주형 내 용광 표면의 산화 촉진작용 아닙니다. 산화 억제입니다. 우회를 덮고 있으니까요. 산화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전기 아크로의 조업 순서. 장입하고 장입 용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장입 용해 산화 그럽니다. 장입 용해 산화, 그 다음에 슬래그 제거한 다음에 환원 제거. 그 다음에 51번. 연속 주조에서 조업 조건의 내용을 설비 요인과 조업 요인 할 때 조업 요인. 조업에 관한 거하고 설비에 관한 거, 이건 잘 읽어보면 돼요. 자, 주조 온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조업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윤활제 같은 거, 윤활제는 이것도 조업 요인에 맞겠죠. 윤활제. 그 다음에 진동수와 진폭, 이것도 뭐 조업 요인이고, 그 다음에 주편의 크기. 주편의 크기는 주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거는 주형 설비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요인이죠. 이게 설비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자, LF 조업에서 LF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LF는 용해가 가능한 겁니다. 용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반 가능하고, 정령 가능하고, 가열 가능하고, 맞는데? 용해 가능. 용해는 아니고, 온도만 가열만 하겠네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전기료에서 이미 용해된 물질을, 용해된 용광을 받아오는 거니까, 굳이 용해 가능한, 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었네. 제가, 그걸 생각 안 했네요. 그래서 가열은 하는데, 용해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3번, 주형의 밑을 막아주고 핀치롤까지 주편 인발하는 거, 더미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전로제강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성분을 조절하기 위한 보일러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건 뭐 맞고요. 그 다음에 장입 주원료인 고철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로에서 고철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죠. 전로 같은 경우는 보통 고철은 한 15% 이내 정도? 그 정도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거는 전기로지요. 이건 전로니까. 그 다음에 55번. 슬래그 역할이 아닌 것은, 슬래그는 뭐 정연작용도 하고, 용광의 산화 방지도 하고, 위에 덮어서 가스 흡수 방지도 하고, 열의 방출이 아니라 열 방출 억제지요. 억제. 4번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보온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56번. 저치 전로 조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저치니까는 전로가 있을 때 밑에서 산소를 불어넣는 겁니다. 밑에서 O2를 불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극저탄소까지 탈탄이 가능하다. 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반이 강하죠. 아무래도 밑에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강육 온도 성분 균일하다. 계속 교반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철의 산화 손실이 적고, 아무래도 밑에서 반응하는 것이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적죠. 그 다음에 강중의 산소가 낮다. 그 다음에 간접 반응이 아니라 직접 반응하는 거죠. 얘는 여기 쇳물 중에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위에서 상치가 간접 반응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비금속 개제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용광보다 비중이 크다? 작지요. 그 다음에 제품의 강도에 영향이 있지요. 틀렸고요. 그러니까 아변종 균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용광이 공기 산화에서 맞죠. 산화에서 발생하는 비금속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58번. 출광 작업의 관찰 시 필히 착용해야 될 거. 그러면 관찰하려면 뭐 방열복, 그 열을 박아야 되니까 방호면. 우선 이게 운동무 기막에 방한복 뭐 1번이 막네요. 열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9번. 보기의 반응은 어떤 반응식인가? C하고 FEO가 반응해서 FE가 되고 CO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CO가 다시 또 O2하고 반응해서 CO2가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뭡니까? 산화 반응에 해당되는 거네요. 산소하고 더 결합돼서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탈인 반응. 여기서 탈인은 인이 없죠. 그 다음에 탈항도 없고, 탈규도 없고, 탈탄이 되겠네. 여기에 탄소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요 CO가 되고, 그 다음에 이 CO가 다시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탄소가 이제 제거되는 탈탄 반응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턴디시 노즐 막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포러스 노즐, 그 다음에 경동장치. 경동장치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 경동장치는 노체를 기울이는 건데 기울이면 안 되죠.